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방은 제가 판단하기엔 트럼프를 물리적으로 드러낼 힘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드러내려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움직이든지 군대가 움직이든지 혹은 경호실과 군대 중에서도 특히 경호실과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해병이나 그 경호실과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공군 일부, 해병 일부, 공군 일부 여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못하죠. 못 드러내는 거죠. 상대방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에게가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나 안 나가고 개개했다는데 니들이 어떡할 거야. 내가 이거 계속해서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나는 안 나가는 이유는 계속 하겠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한 표는 마지막 하나까지 밝혀서 다 끄집어내고 유의미한 표는 마지막 하나까지 밝혀서 다 계산하자. 이 스윙 스테이트 6개에서. 그거 끝날 때까지는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이 치매인 게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이 뭔가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바이든이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자, 대통령이 2명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빅3가 세운 대통령. 이렇게 가면 이제 프레지던트 바이든이라는 소리 나와요. 이쪽은 백악관에 계속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앉아있고 어떻게 부를 거냐고 이거를. 그래서 마이크 들이대면 어저께도 마이크 들이대는데 대형사고 났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2억 명이 숨졌습니다. 한 30만 명 죽었죠 지금. 2억 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 저것 때도 그 실제 상황에서 마이크 들어대면 계속 실수 나왔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세겠어요. 이 스트레스 센 상태에서 계속 나오면 결국 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치매 환자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뽑았냐. 차라리 그냥 트럼프 시켜. 계속 하겠다며. 민심이 그렇게 확 기울죠. 그러니까 약간 반 트럼프 성향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이 트럼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및 관련 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출과 그다음에 대통령 이임 취임에 관한 규정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내놓고 어겨버리겠다. 수습 너희가 일 벌렸잖아. 연방 하원, 연방 상원. 너희가 일 벌렸잖아. FBI. 그 법무부. 너희가 일 수습 안 했잖아. 연방 대법원. 너희가 일 벌리는데 그 옆에서 거들었잖아. 주법원.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법원이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이. 그게 요번에 펜실베니아 하원 대표, 상원 대표가 연방의회에 보낸 편지에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주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잘못 운영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지사와 주행정장관, 주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는 안 드리는데 한 2페이지 되는 문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야 내가 여기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니들이 해서 다 해서 다 수습해. 수습하면 그 결과 보고 나 물러나든지 말든지 할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상한 음모 세력이 가서 끌어내릴 수 있겠냐. 그러면 음모 짜다가 결국 권총을 장군이 들고 갑니까? 영관, 수갑을 장군이 들고 가냐고요. 병이거나 하사관이거나 중위소위 대위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조직폭력배들 간에 싸움 붙어가지고 걔들 말로 담그러 간다. 사시미 칼로. 담그러 가는 애들이 나이 40짜리 있을 것 같아요? 25짜리도 없습니다. 사고 많이 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 아주 그냥 눈알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살벌한 애들 18, 19 그런 애들이 사고 치러 가요. 그러면 이런 사고 치러 가는 권총 들고 수갑 들고 갈 사람을 쟤들이 만들 수 있냐고 저는 못 만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별 2개짜리 이하는 전부 열혈 트럼프입니다. 별 2개 이하는 군 쪽으로 가면 물리적으로 가면 별 1개 이하는 별 1개까지 별 2개까지는 전부 친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고요. 쟤들 음모 세력이. 못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죠. 야 너희 나 죽일 수도 없잖아. 나 끌어낼 수도 없잖아. 오케이 나 그냥 개길게. 그러면서 나한테 시간 줘 이거 다 바뀔 때까지. 그리고 밑에서는 민중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혁명가 트럼프의 민중혁명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1월 6일 날 되면은 1월 6일 날 무산되고 나면 이건 급속하게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 왜냐면 1월 6일이 무산되고 나면 저쪽 애들은 닭 쫓던 개 쫓던 닭인 거예요. 아니 닭 쫓던 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닭 쫓던 개인 거예요. 1월 6일 날 결판 날 거라고 봤었는데 풍 떠가지고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이게 저쪽 애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무산될지 안 될지 한번 내일 오전에 한번 보시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무산이 안 되더라도 이 싸움은 이런 식으로 싸움이 물 것 같으면은 바이든 저거 오래 못 갑니다. 부정선거에 관계된 애들이 저게 3자리, 4자리일 거라고요. 전국 단위에서 했으니까. 걔들이 전부 와서 계산서 들이밀을 거 아니에요. 저 양심 선언하기 싫은데요. 좀 봐주셔야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 저 사람 저기 좀 집어넣어줘야 되겠는데요. 이러고 전부 와서 계산서 들이밀을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절반 가까이 이짝 저짝은 저거 중국 간첩 같은 자가 부정선거로 대통령 찬탈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항하죠. 국회의원의 3분의 1, 4분의 1은 계속해서 저항하죠. 어떻게 해볼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정은 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간이 트럼프 편인 거예요. 명분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서 민초가 끌어오르고 주의회가 움직이니까 시간이 트럼프 편인 거예요. 트럼프 시간 벌겠다는 거예요. 명분 가지고. 두 번째로 민초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의외로 코로나 백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코로나 백신이 퍼져나가면요. 사람들의 이 인지에서는 코로나는 끝났다가 돼요.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도. 이게 사람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 갖고 재미 봤거든요. 코로나로 승한 자 코로나로 망하리라 해요. 왜 그러면 스프링 같아요. 눌렀거든요. 코로나 가지고. 자, 꽉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다가 백신을 놔버리면 사람들이 활발해지거든. 튀어올라서 문재인을 친다고요. 계속 누르고 있자니 남들은 백신 놔가지고 코로나 졸업하고 있고 어떡할 텐데.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2020년에. 기본 근저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포스럽고 지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이런 심리 상태에서 이상행태를 보인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상행태로 돌아와요. 몇 달만 더 지나면. 정상형태 돌아오니까 야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저 중국 간첩 같은 자를 내세워서 쟤들이 국가를 찬탈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서로 1월 6일 날 무산하는데 실패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서로 트럼프가 1월 20일을 못 지켜내도 이 싸움은 그 가치 지향, 애국, 민중운동, vs populism 이 싸움은 계속 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는요.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못 써요.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이제 저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저기 어디 엊그저께 그 누구지 우리 그 폼페오도 트럼프 덕에 미국에 얼마나 깊게 중국이 침투해 있는지,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 있는지 그게 다 밝혀졌다. 폼페오가 그 말했어요. 그렇게 악마가 드러났다는 소리예요. 즉 빅3와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에 결합한 친중 글로벌리스트 진영, 이게 전모가 드러났고 얘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인도계의 그 미국 평론가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데니시 드스자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제 팔러가 트위터에 이제 대형물이죠. 잠깐 띄운 글을 보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그러니까 제 용어로 하면 빅3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가치지향 주권국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즉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즉 서방이 확립시켜온, 서방이 주도해온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를 강화하는 그런 흐름, 그게 이제 보스죠. 이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그 흐름에 반대해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범털 과도지배 체제, 글로벌 올리가키를 지향하는 애들이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즉 얘들 입장에서는 미국 약화시켜야 되니까 미국 버린 거죠. 미국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거예요. 자기들의 구글 제국, 자기들의 유튜브 제국, 자기들의 페이스북 제국, 자기들의 트위터 제국, 자기들의 빅미디어 제국, 자기들의 세계 경제 포럼 제국, 자기들의 세계 무역기구 제국, 자기들의 UN 제국, 이거를 가지고 주권국가를 약화시켜서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그 초고급 간부들을 글로벌 범털의 핵심으로 모셨다 이거예요. 이 자기들 용어로 하면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 전 뭐 조선일보 방 회장이 거기 들어가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하수인쯤 되는지, 중앙의 홍 회장이나. 이들은 이 체제의 실현을 위해 악마와 결합했다. 악마적 정신, 디모닉 멘탈리티랑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가치 자체를 파괴하려고 든 거죠. 해체. 지금 펠로시 말하는 거 보세요. 아빠 엄마란 말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란 말을. 인류가 아빠 엄마란 말을 써온 게 죄송합니다. 최소 수십만 년 될 겁니다. 그 정도 단어는. 인간의 정신 능력의 완성을 보통 한 7만 년 보거든요. 짧게 보는 사람은 5만 년, 4만 년 보고요. 아빠, 엄마는 정신 능력이 완성되기 전에도 썼을 거예요. 그걸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체죠. 진실, 거짓 분별심 없애고, 옳고 그름 분별심 없애고, 선과 악 분별심 없애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악마성이죠. PC 분노. 저거 친일파야. 죽창으로 찔러. 저거 인종주의자야. 죽창으로 찔러. 저거 백인 우월주의자야. 죽창으로 찔러. PC 분노죠. 그 다음에 죄책감. 이거 우리 사회는 약하지만 이 서방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서유럽이, 우리 백인들이, 우리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식민지 경영을 했고 원주민을 착취했고 이런 거 질질질질 짜는 거. 그런 죄책감을 가져야 그 인간성이 됐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오 그람스의 그 문화 권력이 다 이 게임이죠. 해체로 불살라버리고 PC 분노로 끌어오르게 만들고
죄책감으로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 전교조가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중동에 잘 나가는 기자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KBS, MBC, SBS 앵커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악마의 내러티브를 줄줄줄줄줄줄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겨서 범털이 악마를 쓴 건데 시간이 가면 악마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범털은 돈이고 악마는 정신이니까. 정신이 돈의 주인이 되죠. 당연한 거죠. 인간은 정신적 동물이고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거든요. 키신저 본인은 악마성에 덜 찌들려 있지만 키신저의 자리에 간 그 아래 후배쯤 되면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이 악마적 내러티브에 딱 감겨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악마가 주인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당대에는 악마는 하수인이에요. 시간이 가면 돈과 물질은 악마에 이게 바뀌죠. 돈과 물질, 악마. 이렇게 결합했다고요. 당대에는 악마가 하수인 같아. 시간이 가면 악마가 주인이 되죠. 메피스토펠레스. 너 맨 마지막에 나랑 계약하는 조건만 들어주면 돼. 그래 놓고 모든 힘을 주잖아요. 창의성을. 닥터 파우스트한테 모든 창의성을 주잖아요. 처음엔 악마가 도구를 제공하고 힘을 제공하는 것 같죠. 시간이 가면 이게 바뀐다고요. 이게 이 구조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 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핵심 과제는 뭐냐? 자, 쟤들은 그런 악마성을 가진 정신을 섬기고 악마성을 가진 내러티브를 섬기고 쟤들의 몸뚱이랑 발은 세계를 주름잡는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빅3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그 잘 나간다는 자들은 이른바 보수는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하수인이고 조중동이 제대로 중국 까는 거 봤어요? 조중동이 제대로 바이든 민주당 까는 거 봤어요? 오바마 까는 거 봤어요? 섬기잖아. 우파 하수인이란 얘기죠. 문재인 586은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하수인이고 여기는 하수인 공화국입니다. 하수인 공화국. 여기는 본체도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아니잖아요. 하수인의 왕이한테 툭툭 이거나 당하는 자가 우리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하수인의 하수인이네. 조중동의 오나가 예를 들어서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 제대로 된 세계적 그 범털 본가에 가서 노는 집안이에요? 아니죠. 하수인이죠. 불쌍합니다. 마름이에요, 마름. 우파 마름, 좌파 마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엄청나게 이 에너제틱하고 똑똑한 이 한국인들이 마름 공화국 안에서 마름들한테 눌려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냐. 이 가치지향성, 가치지향 애국, 민중운동 할 때 그 가치지향성이 뭐냐. 즉 개인이라는 건 뭐냐. 진실이라는 건 뭐냐. 진실 존중이라는 건 뭐냐. 자유라는 건 뭐냐. 시장이라는 건 기본 원리가 뭐냐.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신앙과 영성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자기의 사상과 관점과 교양을, 시민 교양을 계속해서 천착해 들어가야 돼요. 그 교양이 깊어져야 저 악마성을 뛰어넘어요. 저 악마성은 정신에 관한 문제거든. 그 정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죠. 우리의 정신을 세울 수 있어야죠. 그 자리에. 원래 교양이라는 거는 자유시민의 교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리버럴 아츠입니다. 리버럴 아츠의 뜻은 뭐냐면 리버럴은 자유시민을 뜻하고요. 아츠는 자유시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지식 세트를 가르쳐요. 즉 교양이라는 단어,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의 뜻이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지식 세트입니다. 이걸 갖추지 않으면 자유시민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학벌과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사고력, 관찰력과 상관이 있어요. 학습력, 학습 능력, 사고 능력, 관찰 능력. 학벌이 좋다 그래서 학습 능력, 사고 능력, 관찰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삶에 대한 태도예요. 그 사람의 품성이고.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필요 있냐? 없습니다. 20%, 30%만 이래도 돼요. 그 중에서 20%, 30% 중에서 다시 20%, 다시 10%, 다시 5%, 20%에 5%면 얼마예요? 1%잖아요. 1%만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어도 돼요. 1%의 유권자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면 그게 몇 명이냐? 40만 명 조직입니다. 전국에. 한 선거구에 몇 명이냐? 2,000명 조직입니다. 쟤들 숨도 못 쉬어요. 그거에 10분의 1만 돼도 숨도 못 쉬어요.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지난 탄핵 터지고도 지금 4년째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와 행태와 습속과 이런 거랑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발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양이라는 게 이런 뜻인데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지식 세트라는 뜻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교양이라고 번역했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본 멘탈과 어긋나면은 번역을 좀 꼬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양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번역을 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외로 저는 카프카의 작품 다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재판 과정, 심리 과정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왜 그랬겠나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신토 권위주의거든요. 과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멘탈에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걔들은. 우리 자유시민들은요. 과정을 중시한다고요. 방법론을 중시하고.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주겠다. 오케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주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 끈을 만드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끈을 꼬우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 이게 하나 결과에서 하나 뛰면은 방법론이고 거기서 하나 뛰면 방법론을 위한 방법론이죠. 메서돌로지 영어로. 우리는 그거를 중시해요. 현대문명의 힘을 이해하는 자는. 현대문명은 처음부터 방법론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관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론 게임이에요. 근데 이걸 파고 내려가다 보면 개인에 도달하게 되고 민주주의에 도달하게 되고 자유에 도달해요. 결과는 야 결과 이거야 줄 서. 결과 애국이야 줄 서. 근데 옆에서 묻다가 야, 뭘 위한 애국이야? 너 인마 빨갱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백모 너 옛날에 저기 뭐야 저거지. 저 운동권이지. 그래 나 옛날 운동권이었어. 그 졸업한 지 한 40년 되는데 어쨌거나 맞아. 너 빨갱이였잖아. 너 나간마. 이제 그런 거죠. 결과 딱 들고서 심플해 보이죠. 세상이 심플합니까? 인생이? 인생이 심플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한 거 신곡이죠. 단테. 디바인 코미디거든요. 코미디는 그때 뜻으로는 하하하 깔깔깔 코미디가 아니고 해피엔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할 짓 없어가지고 너 죄 졌으니까 감옥 뭐 불길 속에서 20년 너는 더 죄를 더 끔찍하게 졌으니까 감옥 불길 속에서 500년 이 치부책 관리하고 형별 관리하는 저기 무슨 검찰총장이냐 임마. 법관이고 그거 아니야. 그 지옥의 불길도 그걸 통하면은 정화되는 프로세스야. 지옥에서 불길 속에서 타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안배하셨어. 이게 단테 얘기거든요. 이런 관점은 이 신토라든지 이런 일본식 컨셉이랑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곡이라고 이름 바꿔버리죠.
신곡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단테가 무슨 관점을 갖고 그걸 썼는지. 단테는 1320년, 20년대쯤 이 책 저짝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면제부 파는 거 반대해서 처음에 불타 죽은 게 1400년대 후스고 그 다음에 불타 죽을 뻔한 게 1500년대 루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100년, 200년 앞서서 이미 야 카톨릭에서 지옥 가지고 협박하지 마 임마. 지옥이 무슨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치부책 써서 벌 주는 게 그 하나님인 줄 알아 임마. 그 벌이라는 것도 다 그 해피엔딩에 이르는 과정이야. 우리 타고날 때부터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이해를 못하면 확 번역을 꼬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속물이란 단어죠. 속물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또 서양 언어에서는 하나는 필리스틴. 필리스틴은 뭐냐면 정신적 속물이에요. 위선적이고. 그다음 물질적으로 잘난 체 하는 거. 나는 세련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옷도 뭐 이렇게 입어야 되고, 내가 잘 듣진 않지만 세련된 거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돈 좀 써가지고 최고급 그 핸드폰도 사서 남 잘 보이게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고. 이게 스납이죠. 물질적 잘난 체. 진짜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는데 물질적 잘난 체. 그것도 속물이라고 번역되거든요. 근데 이 두 속물은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 뒤에 거는 귀엽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뒤에 건 물질적 잘난 체 하는 그 마음이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고 평소에 행동거지가 이 자세가 바르고 하는 것과도 비슷하잖아요. 약간의 허영심. 이건 귀엽잖아요. 허영심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추잡해지겠어요. 백모 보세요. 허영심 별로 없어가지고 어떨 땐 손톱에 떼끼고 다니고 손도 좀 더러울 때고 그래요. 남이 공작. 피컵. 남이 나 어떻게 볼까 생각해서 딱 꾸미는 이거가 귀여운 거예요. 그게. 제가 좀 그게 부족하거든요. 이 뒤에 건 귀여운 데가 있지만 앞에 거는 악마성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정신적 속물은. 위선적이니까. 바리새란 관계가 있다고. 페러지. 나는 올바르고 정당한 사람이야. 나는 정치적으로 정당해. 쟤는 친일파야. 이런 거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뒤에, 이 앞에 거는 필리스틴은. 이건 악마성이라는 관계가 있다고요. 물질적으로 깔끔하게 깔끔 떠는 거, 잘난 체 떠는 거, 이거는 잔척하는 거, 이거는 귀여운 데가 있는 거고. 근데 두 개를 섞어갖고 속물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왜냐? 정신적으로 나는 뭐야 하는 딱 이 목에 힘 잡는 거. 이거를 비판하려니까 조금 뒷골이 땡기거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속물해서 엉터리로 넘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또 약간 돌아갔습니다. 옆길 가세요. 다시 돌아오자고요. 교양 얘기 나가다가. 교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슨 학구적이고 높은 게 아니에요.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사고방식,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관찰력,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지력, 자유시민이 갖춰야 될 지식. 이걸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가. 리버럴 아츠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자유시민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혹은 그것에 반대하는 가치지향 애국 민중혁명이냐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사상과 관점과 그리고 자유시민의 교양을 나날이 강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지금 꼼짝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고 사람들 모일 뜻도 없고 누구한테 말도 붙이기 힘들고 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연락만 미리 짜두고 미리 좀 전화도 하고 미리 문자 메시지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움츠러들었던 스프링이 한꺼번에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하수인 좌파 하수인 문재인 586과 그리고 저 구역질 나는 조중동 그리고 그거를 금과 옥조로 떠받들고 살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스프링이 튀어나갑니다.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www.lisol.kr/son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